여러분 안녕하세요. 주거복지교육 방법편을 맡은 서초주거복지센터 정명원 실장입니다. 이번 강의 목표는 주거복지센터 운영 실천 과정에서 효율적인 주거복지 교육 방법을 알아보는 데 있습니다. 네, 강의 내용으로는 첫 번째, 주거복지 교육 개요, 주거복지 교육 운영, 주거복지 교육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1장입니다. 주거복지 교육 개요입니다. 먼저 주거복지 교육 개요에서 주거복지 교육의 추진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으로는 주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힘든 주거 취약계층의 다양한 주거정보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단순한 주거복지 제공이 아닌 주거복지 교육 후에 1대1 개인별 맞춤형 상담을 통해서 주거 취약계층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 것을 알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주거복지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주거복지 역량 강화가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코로나 위기에 발생할 수 있는 주거정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주거복지 교육의 추진 배경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표를 보실까요? 이 표는 2018년 국토교통부 주택의회에 거쳐 주거실태 조사입니다. 필요도가 높지만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가장 필요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이 무엇일까요? 네,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모른다가 28.3%가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필요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은 공공임대주택이 15.2%가 나왔는데요.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주거 안정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이 공공임대주택 정보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몰라서 현 열악한 주택에서 머물고 있다는 것이 나왔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주거복지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요. 이번에는 2019년 국토교통부 주거 취약계층 비주택 거주자 주거 상향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설문 내용으로는 이주 의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주거 상향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설문에서 먼저 주거복지 지원제도의 존재 여부 자체를 몰랐다가 24.9%가 나왔습니다. 또한 신청 방법을 모르거나 어려워서가 23.0%가 나왔는데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봤을 때 이주 의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주거복지 지원제도와 신청 방법을 모르거나 어려워서 지원받지 못하고 현재의 열악한 비주택에서 머물고 있다는 이러한 결과도 주거복지의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주거복지 교육 개요에서 주거복지 교육의 목적과 추진 근거입니다. 먼저 추진 근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거기본법 제22조 주거복지센터의 업무 수행에 대해서 주거복지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 14조에는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또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과 주택 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 주거복지 업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지침에도 교육 진행의 방법과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필요성과 이 추진 근거를 바탕으로 주거복지 교육의 목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지역사회에서 주거복지센터 사업과 역할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주거복지 업무 실무자와 지역 주민의 대상으로 대면 또 비대면 맞춤형 주거복지 정보 제공을 통해 주거복지 욕구에 대응하고 지역 주민의 안정된 주거 설계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주거복지 교육 대상입니다. 주거복지 교육 대상은요, 크게 주민교육과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주민교육을 좀 더 세분화하면 지역주민, 또 자활근로 및 게이트 교육 참여자, 또 탈북민 교육, 또 장애인 가족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1차적인 문제 및 욕구가 주거에 있는 경우 주거 상담 서비스를 대상자로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1차적인 주거 문제 욕구가 무엇일까요? 한번 볼까요? 주거 문제란 주거비, 그렇죠? 주수입자 또는 가구원의 실직, 사고, 사망 등 특히 지금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실직된 분들의 임대료 연체가 우려되는 가구, 또 주거 이동 및 계약 갱신 등으로 인해 보증금이 필요한 가구, 주거 문제가 되겠죠. 다음은 집수리입니다.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해서 집수리 등의 지원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또 주거 정보입니다.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정보, 또 주택 물색에 관한 정보, 주택 융자, 재개발에 대한 주거 정보가 되겠죠. 또한 주거 이동입니다. 비주택, 여관, 쪽방, 고시원 등의 거주자로서 주택 이동이 시급한 경우를 1차적인 주거 문제 욕구가 있다고 하고 주거 상담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요, 실무자가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주거 취약계층 접점에 있는 복지 실무자의 주거 정보 전달 체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위해서 실무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로 구청, 또 복지관 등 주거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주거복지 유관기관 담당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주거복지교육 진행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각 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고, 하지만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주거복지센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연초에 주거복지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요, 민간기관에 교육을 요청하고 또 요청한 교육을 접수를 합니다. 이럴 때 저희가 공문 시행할 것을 권장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때 교환을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교환을 작성할 때는 다음에 나오는 사례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요. 교환 작성할 때는 실무자냐, 또 대상이 주민이냐, 주민 중에서도 자활센터에 근무하는 대상자냐에 따라서 교환을 작성하는 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요, 주거복지 교육을 실시하는데요. 주거복지 실시한 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상담을 진행한 후에 저희가 설문을 진행을 하고요. 그 설문 진행한 것을 분석 결과를 해서 결과 보고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거복지교육평가 설문지가 나오죠. 그래서 기본 사항과 또 설문 영역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평가 설문지는 각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구성하거나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교육 결과 보고입니다. 교육 결과 보고에는 교육 만족도 분석과 이 분석을 토대로 차기 교육에 반영할 그 개선 사항이라든가 좀 더 나아진 것을 반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거복지 교육 실시 사례입니다. 여기 보시는 사진들은요, 그동안에 진행되었던 주거복지의 사례인데요. 맨 처음에 사진은 지역자활 게이트웨이 교육 참여자를 위한 교육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요, 주민센터와 구민 주거복지 교육 설명회를 통해서 교육을 실시했던 사례인데요.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참여한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주거복지 상담 서비스 실무자 교육의 교환을 작성한 예고요. 비대면 동영상 교육한 예, 또 동영상 교육을 안내할 수 있는 홍보, 그리고 이 교육에 대한 홍보를 진행한 지역 케이블 방송 교육 홍보입니다. 또한 지역 신문을 이용해서 홍보한 사례입니다. 네, 주거복지 교육의 내용으로 주거복지 소개입니다.
서울시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목적, 그 다음에 법적 근거, 추진 경위들을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주거복지센터가 25개 자치구로 서울시 기준으로 확대 운영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가 종합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요, 주거복지센터 전달체계입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시가 주거복지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주거복지센터가 주거복지센터 업무 사업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지역 내 복지기관들이 주거복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많은 민간 협업 사업을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요, 주거복지 교육 내용 중 주거복지센터의 주요 사업입니다. 먼저 주거복지 상담 및 사례관리, 복지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주민 및 실무자 주거복지 교육, 또 주거취약계층 주거비 직접 지원, 주거안전 개선 사업, 특화 사업이라고도 합니다. 또 홍보 및 강화 및 관리, 이렇게 6가지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한 것을 교육의 내용으로 담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요, 주거복지 상담 및 사례 관리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아시다시피 주거복지 상담과 사례 관리는 주거복지센터의 주요 사업 중에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요, 실천 과정에서 좀 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거복지 상담 유형을 잠깐 살펴보면요, 기초 상담과 심층 상담으로 나눌 수 있고요. 주거복지 상담의 주요 내용으로는 유형별, 임대주택에 맞는 입주 자격, 소득자산, 입주 절차 안내, 신청 절차 등 주거복지 정보 제공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요, 임대주택 공고 문자 알림 서비스 등록, 또 청약저축 활용 방법, 또 인터넷 청약 방법 안내들도 주거복지 상담의 주요 내용이 되겠죠. 또 주거복지 상담 및 사례관리 서비스 절차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주거복지 교육 내용 중 주거복지 상담 및 사례관리 교육 내용에서 좀 체크하고 넘어갈 사항인데요. 운영계획 수립 및 상담 관련 신청 접수를 시행하고 있고, 또 상담 접수 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있는지, 또 정기적인 사례회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상담 실시 후 체계적인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지, 사례 종결 후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는지, 또 마지막으로요, 주거복지 관련 제도 및 정보에 대해서 매뉴얼을 숙지하고 평상시 공모문 등 관련 지식을 습득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교육 내용으로 담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요, 공공임대주택 정보 제공에 관한 교육 내용입니다. 먼저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 구분에 대해서 건설형, 매입형, 또 임차형에 대한 설명이 있겠고요. 한눈에 보는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통해서 대상자들이 쉽게 공공임대주택은 이렇게 유형별로 나눠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요, 주거복지 교육 내용 중 유용한 주거복지 정보 안내입니다. 주거정보 사이트 안내인데요. 마이홈, 또 서울주거상담, 또 전세임대 포털입니다. 특히 전세임대 포털 같은 경우는요, 전세임대주택을 그 거처를 물색할 때 이 사이트를 이용하면 내가 지금 원하는 지역의 전세 임대 물량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사이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주거정책 관련 제도에 대한 안내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한 안내, 또 아동 주거 빈곤 가구 주거 지원 사업,
한부모 가족 가사 지원 특화 서비스, 주거 상향 지원 사업, 이런 최근 주거 정책 관련 제도를 안내할 때는요, 변경된 사항이 없는지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주거복지 교육의 내용 중 주택금융 서비스 연계입니다. 대출 대상, 대상주택, 대출 한도, 대출 기간, 상환 방법, 대출 금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나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주택금융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예시인데요. 대출 대상, 대상주택, 또 대출 한도, 대출 기간, 대출 금리는 교환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주거복지 교육의 내용에서 주거 취약계층 주거비 직접 지원 및 특화 사업 관련 내용입니다. 교육을 진행했을 때 주민이나 실무자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의 특성이나 센터의 어떤 특기를 반영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먼저 주거비 직접 지원 관련해서는 그 공통으로 순위, 그렇죠? 그 다음에 세부 자격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주거비 직접 지원의 종류에서 임차 보증금, 임차료, 또 연료비에 대해서 각 세부 자격 기준을 좀 알고 계시고요. 또 그 집행 절차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특화 사업 같은 경우는요, 자치구마다 그 주거복지센터에서 특성을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주거복지센터에서는 주거환경 강단 집수리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세대당 LED 그 조명기구를 그 노후된 조명기구를 그 LED 조명기구로 교체를 했습니다. 또한 안전방범창, 도어락, 가스 밸브 차단기, 간편 스프레이 소화기, 감지기 등을 통해서 주거 취약계층 주거비 직접 지원 및 특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거 취약계층 주거비 직접 지원 및 특화 사업 교육 시 한번 검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비 지원 특화 사업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또 관련된 양식이 잘 정리되어 있고 정확한 지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또 지원을 통한 대상자 만족도 조사 실시 후 또 사후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 검토할 사항입니다. 네, 주거복지 교육 내용 중 네트워크 사업 관련 내용입니다. 주거 지원의 원활한 실천, 예를 들어 자원 확보, 통합 사례 관리, 대상자 발굴 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민관 협업 사례에 정기적인 참석을 통해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대응하는 네트워크는 대상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다양한 자원 연계가 가능하고요. 자원 및 주거 서비스 중복수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네트워크 사업을 할 때는 주거복지센터별 운영위원회, 또 자문위원회, 기금배분위원회를 통해서 주거복지센터 역할을 확대하고 있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또 통합사례회의, 주거복지 유관기관 간 업무 협약을 통해서도 사업에 대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사업 교육에 관련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볼까요? 네트워크 계획을 수립했는가, 또 위원회의 적정한 구성과 효율적인 활동, 주민센터, 복지관 등 주거복지 유관기관의 홍보 전단지, 또 홍보 물품 등을 활용해서 센터 주요 사업들과 행사를 안내하고 있는지, 또 지역 내 관련 공공 및 민간 단체와의 다양한 자원 연계 협약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지역 내 공공 및 민간 단체와의 공식적인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네트워크 사업 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지,
대한 내용이 네트워크 사업 교육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써 1장 주거복지 교육 개요를 마치고 2장 주거복지 교육 운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복지 교육 운영에는 주거복지 교육의 운영, 주거복지 교육의 방법, 그리고 주거복지 교육의 홍보 및 기대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거복지 교육의 운영에서 주거복지 교육 운영 원칙입니다. 지역 특성과 지역 주민의 주거 이슈를 발굴해서 교육 및 교환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는요, 현장 속의 주거 문제에 대한 관심과 어떤 그 체감도를 높이는 데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면 교육과 비대면 동영상 교육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또 집체교육, 개인교육 등 주거 정보교육 환경에 맞게 실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요. 저희 그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원칙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교육 실시 후 개인별 맞춤형 상담이 진행되는데요. 이것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단순한 주거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있죠. 주거 취약계층을 그 어떤 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주거복지 교육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육평가 설문을 통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만족도 조사 실시를 통해서요. 교육평가 및 분석을 통해서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 다음 교육에 그 개선된 방향을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거복지 교육의 운영에 있어서 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면, 비대면 교육으로 주민교육과 실무자 교육, 그리고 게이트웨이 교육을 실시하고요. 또 민간협업, 주거복지, 정보교육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요. 주거복지센터를 교육은 대면 집체교육과 비대면 동영상 교육을 실시하고요. 주민교육에는 게이트웨이, 또 자활 참여자 교육, 탈북민 교육, 또 장애인 가족, 이름 통장 참가자 교육 등이 실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실무자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요. 주거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서울시를 기준했을 때 서울시, 그리고 중앙주거복지센터, 각 기관의 구청, 그다음에 민간기관, 또 여러 다양한 기관들을 중심으로 민간협업 비대면 교육 운영체계가 구축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거복지 교육 방법에서요. 대면 교육과 비대면 교육입니다. 먼저 대면 교육과 비대면 교육의 목적 부분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유형 및 입주 자격 등 정보 제공을 통한 주거 설계, 또 주거 취약계층과 점점에 있는 실무자를 위한 주거 정보 전달 체계 구축 및 역량 강화의 목적이 있을 수 있고요. 비대면 교육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비대면 동영상 교육을 실시해서 주거 정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대상은요, 지역주민 주거복지 업무 담당 실무자가 되겠습니다. 방법입니다. 먼저 자치구청, 동주민센터, 복지유관기관의 요청에 의해 진행되고 있고요. 이것은 비대면 교육도 마찬가지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한 공문으로 신청, 접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 동영상을 촬영해서 구청 홈페이지, 유튜브에 등재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민간협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용으로는요. 공공임대주택정보, 주거상향 이동, 지원, 금융, 임차인 보호제도, 또 지역주거복지센터의 역할 및 임대주택 입주, 취약계층, 지원제도 정보 등이
있습니다. 교육 종료 후 주거복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볼 수 있고요. 진행 절차는 교환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주거복지 교육 운영의 기대 효과입니다. 먼저 지역 주민의 주거정보 제공을 통해서 안정된 주거 설계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요. 주거복지 업무 담당자, 즉 실무자들이겠죠. 주거복지 관련 상담 능력 및 향상을 시키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겠습니다. 또 구청 홈페이지, 또 복지기관 사보, 구청 홈페이지, 지역 케이블 방송 등 여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요. 주거복지센터 교육 사업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위기 대응에서 민간 협업, 찾아가는 주거복지 비대면 동영상 교육을 실시해서요. 주거복지 정보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교육평가 설문을 통해서 주거복지 욕구를 반영하고요. 통계 정보를 활용해서 더 나은 주거복지 교육을 구성하고 제작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2장에 이어서 주거복지 교육 사례 3장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3장에서는요, 주거복지 상담과 사례관리, 주거복지 정보교육, 주거복지 교육, 교육안 작성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먼저 주거복지 상담과 사례관리입니다. 주거 상담 서비스 상담 문의 사례인데요. 먼저 제 형편에 맞는 임대주택을 찾고 있다. 또 곰팡이와 해충으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임대료가 5개월이 밀려서 퇴거 요청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또 전등이 고장이 나서 깜깜한데 제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청약저축을 꼭 가입해야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나요? 제가 주거 정보를 알고 싶은데 주거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알 수 있나요? 지금까지 제시한 많은 상담에서 정말 많은 그 사례가 여기에 있는 제시했던 부분인데요. 주거복지센터 주거상담 내용을 잠깐 살펴봤을 때요. 2020년 1월부터 12월 1년간 주거상담 내용입니다. 전체 총 2,325건 중에서 1,094건, 즉 80%가 임대주택에 관한 문의가 가장 많았던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주거 이동 사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지역자활, 게이트웨이, 교육 후 심층 상담을 진행을 하고요. 다음에 맞춤형 사례 관리를 진행을 합니다. 다음에 거처 물색, 물론 이제 민간 협업을 통해서 권리 분석 등을 심사하고요. 입주 사후 관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보시는 사진은요, 고시원에서 전세 임대주택으로 이동한 주거 이동 사례가 되겠고요. 두 번째 그 사진은요, 전세 임대주택에서 지원주택으로 주거 이동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주거복지 정보 교육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저희가 비대면 교육을 실시 사례를 했는데요. 이 실시 사례는요, 2020년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지도점검 평가의 우수 사례로 선정된 사항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따라서 주민 및 실무자 비대면 동영상 교육을 제작을 했고요. 실시를 했습니다. 또 자치구청과 비대면 교육 운영체계 구축을 해서 민간회의를 실시했고요. 주민용, 실무자용, 주거복지 정보교육 동영상을 제작을 하고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또 다양한 매체, 지역 신문이나 지역 케이블 방송을 통해서 찾아가는 주거복지 동영상 정보교육을 적극 홍보했습니다. 또 찾아가는 주거복지 동영상 교육 운영 결과 보고를 했고요. 이러한 교육 운영 평가 및 차기 교육에 반영한 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절차를 한번 보시면 주거복지 정보교육 계획을 수립했고요. 또 교육 진행 관련 민간 협업 회의 실시를 했고요. 동영상 제작 및 비대면 교육을 진행을 했고, 또 다양한 신문, 지역 신문이라든가 케이블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진행을 했습니다. 또 교육 운영 결과 보고와 평가를 통해서 개선 방안을 찾고요. 차기 교육에 반영했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교육 사례로 팝업존에 구청 홈페이지 팝업존에 주거정보 교육을 실시한다. 또 국민임대주택편 교육주거복지센터에 대해서 동영상을 촬영을 했고요. 다음은요, 동영상 제작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주거복지교육 교환 작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효과 있는 주거복지 교환 작성 사례인데요. 먼저 지역사회 내 주거복지 관련한 이슈를 중심으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내용으로는요, 주거정책, 제도 등 최근 주거 정보를 반영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해하기 쉽게 작성을 해야 되겠죠. 다음에는요, Q&A를 활용해서 교육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면 좋겠습니다. 주거복지 정보교육 교환 작성 시 체크사항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내 주거복지와 관련된 이슈를 반영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재건축 지역의 이주 관련 기존주택 수집 접수, 관심 있는 주거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작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2021년 기존주택 매입임대 입주 대기자, 모집 공고가 몇 세대가 나왔나 하는 모집 세대, 또 신청한 임대주택의 경쟁률과 당납 점수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거죠. 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내용, 2021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변경 상황 등은 관심 있는 주거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Q&A를 활용해서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집중도를 높이는 것도 체크사항의 하나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요, 최근 공고문, 또 최근 정보, 또 변경 사항들을 꼼꼼히 체크하셔갖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겠습니다. 주거복지 교육 교환 작성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공고문을 이용한 2021년도 기준주택 전세임대 수시접수 안내에 대해서 교환을 작성할 때 그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좀 명한 부분이라든가 색을 넣어갖고 한눈에도 이제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단지라고 하면은 세부 자격 요건에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 요청 세대 부분을 그 색을 넣어서 한눈에도 볼 수 있게끔 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신청 접수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접수 장소라든가 또 수시 접수 대상자 선정 유의사항도 그 명함이라든가 색을 넣어서 바로 공고문을 알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그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관심 있는 주거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작성을 하는 것도 주거복지 교육 교학 작성의 하나의 팁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정보 제공을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환을 작성했을 때 임대 조건에 변경된 사항을 크게 눈에 잘 띄게 해서 보증금 지원 최대 1억 1천만 원에서 5% 자기 부담이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도 교환 작성을 할 때 하나의 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주거복지 교육 교환 작성 시 임대주택 우선순위 선정 방법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지역에 자활을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요, 자활 참여자에게 지속적인 근로 동기부여를 위해서 여기 평가 요소 배점이 24개월 이상이면 3점이라는 것을 강조할 수 있겠죠. 또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여부에 따라서 그 통장 가입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거복지교육 교환 작성을 했을 때 공공임대주택 정보 제공에 대해서 통계청이 발표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도 제시하는 것도 좋은 교환 작성의 하나입니다. 다음은요, 최근 변경 내용을 작성하는 것도 교환 작성의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2021년 신혼부부 전세 임대 입주자 수시 모집에서 자격이 완화되었던 부분입니다. 기존 신혼부부, 자격 완화 신혼부부에서 소득 기준이 70% 이하이다. 그죠? 변경된 내용은 소득 기준 100% 이하이다. 이것을 굵게 표시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교환 작성의 하나의 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요, Q&A를, 그죠? 활용하는 것입니다. Q&A를 활용해서 교육에 대한 흥미와 집중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답을 맞추면 센터에 홍보 물품을 전달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집중도를 높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으로써 주거복지센터 운영 실천 과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